2025년 6월 18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세계를 뒤흔드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단호히 거부하며 행운을 빌어라는 트럼프의 냉소적인 응답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이는 중동의 판을 뒤흔들 전략적 선언이며 미국의 반응 한계를 시험하고 이란이 더 높은 차원의 게임을 준비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질문은 이것이다. 이는 전면전의 선포인가? 아니면 지역 정세를 뒤흔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적 허세인가? 테헤란은 과연 어떤 패를 쥐고 있어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두 적을 향해 이토록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가? 전략적 심리전과 대리전의 거미줄.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테헤란의 반응은 항복도 충동적 대응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지만 하메네이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로 작용했다. 이는 수세적 방어가 아닌 주도적 대결의 신호다. 이란은 미국이 중동 전쟁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참전 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경고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란은 아직 글로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미국 본토나 유럽 내 주요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우라늄 농축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핵무기를 시험하지도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서방 함선에 대한 직접 공격도 자제했다. 이는 이란이 회색지대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전면전을 유발할 빌미를 주지 않는 전형적인 다층적 억제 전략이다. 하메네이의 강경한 발언은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란의 핵심파의 심리전과 전략적 네트워크. 이란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쉽게 무력화할 수 없는 대리전 네트워크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10만 발 이상의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초토화할 수 있다. 예멘의 후티는 저비용 드론으로 홍해의 석유 공급망을 마비시켰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는 요르단과 골란고원 근처의 주요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은 단일 국가와의 대결이 아니라 비전통적 전쟁 생태계와의 싸움이다. 두 번째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역량은 미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샤하브 호람샤흐르 샤헤드 드론은 카타르 바레인 예멘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원할 경우 다음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 분산을 약점으로 활용해 억제를 시도한다. 세 번째로 핵무기 문턱에서의 심리전은 글로벌 판을 뒤흔든다. 이란은 우라늄을 84%까지 농축했으며 무기화까지 기술적으로 몇 단계만 남았다.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위협을 유지하는 것은 강력한 심리적 무기다. 이는 상대가 올인을 주저하게 만들며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나토의 망설임을 부추긴다. 하메네이의 발언은 군사적 충돌을 초래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심리를 교란하며 협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란은 전면전을 원치 않지만 벼랑 끝에서 게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적 대결 이스라엘 vs 이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제한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작전으로 포르도 핵시설 나타즈 원심 분리기, 호람샤흐르 미사일 기지 혁명수비대, IRGC 지휘소를 대규모 공습했다. 이는 비밀 파괴에서 공개 선제 공격으로의 전환이다. 이란은 진정한 약속 작전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대리 세력을 동원해 방역했다. 이는 전통적 전쟁이 아닌 공중전, 사이버전, 대리전, 정보전의 복합체다. 전략적 5층 구조. 비대칭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공군과 정면 대결이 불가능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자폭, 드론,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대리 세력을 활용해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보 및 심리전 양측은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 심리를 조작하고 상대를 위협하며 국제 외교적 압박을 가한다. 하메네이의 선언은 전략적 무기이며 이스라엘은 공습 영상으로 억제력을 과시한다. 공중전 중심 전투는 주로 공중과 전략적 기피에서 벌어진다. 이스라엘은 F-35I, F-19I, 헤론 TP 드론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며 지상군 투입은 피한다. 사이버전이라는 해커를 동원해 이스라엘의 에너지 정보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무력화한다. 대리전 헤즈볼라 후티 인민동원군 PMF은 전장을 분산시켜 테헤란의 부담을 줄인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이스라엘의 핵심은 공군이다. F-35I 아디르는 스텔스와 전자전 능력으로 포르도 나타즈 같은 목표를 탐지 없이 타격할 수 있다.
F-15I 라함은 11톤의 무기를 탑재해 벙커 파괴용 GBU-28, GBU-30으로 방공망을 뚫는다. 헤론 TP-A탄 하롭 드론은 정찰 정밀 타격 레이더 교란에 탁월하다. 아이언 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 2-3로 구성된 다층 방공망은 이란의 파테흐 EXN 샤하브 호람샤흐르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간접 행동 직접 타격으로 정밀성과 실시간 대응에 강점이 있다. 약점 이스라엘은 지리적 깊이가 부족해 텔아비브 하이파 같은 중심지에 정밀 타격을 받으면 경제와 사회가 큰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후속 지원 없이는 21일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의 대리전은 이스라엘을 분산시킨다. 이란의 전략적 강점. 이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에 의존한다. 케르만샤 타브리즈의 지하기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며 이동식 발사되는 선제 공격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샤헤드 드론은 저비용으로 아람코 2019 같은 목표를 타격해 비대칭 손실을 유발한다. 대리 세력은 이라크, 예멘, 시리아에서 공격을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한다. 약점 방공망은 분산되고 통합 지휘 체계가 부족해 전자전과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 레이더는 스텔스 신호 처리와 대기권 외 요격 능력이 미흡하다. 공군은 1970, 80년대 F-14, 미그-29, 수호이 24로 구성돼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이 불가능하다. 장기전은 경제와 내부 불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양측 비교. 이스라엘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지만 산악과 지하에 분산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다층 방역으로 이스라엘의 자원을 소진시키고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 없이 이스라엘은 21일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는 상호 억제 속에서 타격과 방역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미국 참전 시 이란의 올인 전략. 미국이 참전하면 이란은 생존을 걸고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남은 장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 하이파 미군 기지 카타르 알 우데이드 UAE 앤드루스를 선제 타격하고 헤즈볼라 후티 PMF를 총동원해 레바논에서 홍해까지 전선을 확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스마트 기뢰로 봉쇄하고 유조선을 공격해 서방 경제를 흔드는 전략이다. 또한 미완성 핵무기화를 선언하고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에너지 금융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하며 글로벌 이슬람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 이란은 5톤권 7,000발의 미사일로 3-5일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망을 소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과 방공망의 열세로 48시간 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한계로 한 달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란은 군사적 승리보다 생존과 명예를 목표로 전략적 금지 구역을 만들어 상대를 장기적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반대로 패배가 확실해지면 협상으로 후퇴하며 국제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전략적 침묵. 트럼프는 전쟁을 피하려 한다. 6월 19일 그는 이란은 백악관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나는 이를 고려 중이다. 국가안보회의와 1시간 내 회의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약점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이다. 그는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의 전철을 피하려 한다.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처럼 정밀 타격은 가능했지만 전면전은 피했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닌 협상과 억제로 이란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미국을 중동의 늪에서 보호하며 유권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트럼프는 매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즉흥적 행동을 자제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하고 이란이 출혈하도록 두며 항모를 배치해 압박하지만 공격은 미룬다. 이는 이란을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전쟁은 중동을 불태우고 유가는 $150 배럴을 돌파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알기에 침묵으로 판을 장악한다. 민심의 외침 이란의 디아스포라와 자유의 깃발. 파리, 베를린, 토론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이들이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란 디아스포라다. 신정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고국을 떠난 이들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의 신정을 가장한 악이라 외친다. 이들은 전쟁이 아닌 자유를 원한다.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 공자맹자는 민본 사상을 강조했다. 민심은 국가의 근본 왕은 그 끝이다.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면 외세가 아니라 민심이 먼저 무너뜨린다. 상나라 주왕은 주나라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민심의 상실로 멸망했다. 명나라도 만주족의 침략보다 기아와 분열로 무너졌다. 테헤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신뢰 붕괴 때문이다. 이란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깃발을 든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는 정권에 대한 심리적 투표다. 국민이 더 이상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테헤란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동양의 지혜는 말한다. 폭력은 혼란을 낳고 이니만이 천하를 지속한다. 국가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진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